집으로 가는 길. 차량이 어둠 속을 달렸다. 뒷좌석에 웅크린 민지의 손을 김 부장이 놓지 않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보 차관의 목에 총구를 겨눈 채 특임국 포위망을 뚫고 나온 사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 그의 눈빛은 그저 딸을 되찾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빠 왔다. 집에 가자. 그 말을 뱉던 순간 민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오랜 훈련으로 감정을 지워온 몸이었지만 딸의 눈물 앞에서는 그 어떤 특수 훈련도 소용이 없었다. 운전대를 잡은 성한수의 얼굴에는 아직 긴장이 가시지 않았다. 백미러로 뒤를 살피던 그가 낮게 말했다. 뒤에 뭔가 붙었습니다. 박진철이 조수석에서 몸을 틀어 후방을 확인했다. 헤드라이트 두 쌍이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특임국 차량은 아니었다. 주강찬 쪽인가. 김 부장이 낮게 중얼거리며 민지를 품 안쪽으로 당겼다. 차량은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 앞쪽에서도 검은 세단 두 대가 길을 막아섰다. 완벽한 포위였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정 대리였다. 그 뒤로 남 실장의 사람들이 총구를 겨눈 채 늘어섰다. 김 부장이 차에서 내렸다. 주강찬이 보냈나. 부장님을 모셔오라는 지시였습니다. 딸은 안전할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부장님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김 부장은 알았다. 주강찬이 원하는 건 김민지였다. 정상아가 흘린 말대로 딸이 곧 김 부장의 약점이자 마지막 골이었으니까. 민지를 위해서. 김 부장이 천천히 재킷 안쪽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너를 제거한다. 총성이 울리기 직전 성한수가 민지를 감싸며 차 안쪽으로 몸을 던졌고 박진철은 이미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고 있었다. 싸움은 짧고 격렬했다. 좁은 골목이라 오히려 김 부장에게 유리했다. 오랜 세월 몸에 새겨진 움직임이 되살아났다. 정 대리의 부하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 소란이 신호가 된 듯 어딘가에서 낮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특임국이다. 박진철이 소리쳤다. 땅강아지가 보낸 추적조였다. 이제 이 골목에는 세 개의 세력이 동시에 모여들고 있었다. 주강찬의 사람들, 특임국,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또 다른 그림자. 다! 성한수가 소리치며 다시 운전석에 뛰어올랐다. 김 부장이 민지를 아는 채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는 순간 골목 저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스쳤다. 박강성이었다. 옛 동료 박영광의 동생. 형의 죽음 이후 북측에 남아 자란 소년병 출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박강성은 총을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차는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도심 외곽의 폐공장. 성한수의 도장은 이미 안전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임시의 세탁소 지하로 몸을 숨겼다. 민지는 낡은 담요를 두른 채 웅크리고 있었고 박진철은 다친 옆구리를 손으로 누르며 벽에 기대앉았다. 형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성한수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피로는 감출 수 없었다. 지난 밤의 싸움에서 그의 어깨도 성치 않았다. 땅강아지 강국철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 부장이 안보 차관을 인질로 잡았던 일은 이미 국가안보 사안으로 격상되어 있었다. 그자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위협입니다. 강국철의 말에 장 소장이 조용히 반박했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딸을 지키려 한 아비를 위협이라 부르지 마라. 감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국철은 결국 독자적으로 병력을 움직이기로 했다. 국가의 이름으로 한 아버지를 사냥하기 위해. 한편 주강찬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금이빨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20억, 오늘 안에 안 주면 나도 더는 못 참아. 주강찬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감히 나한테 협박이냐? 협박이 아니라 경고지. 나 없이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남 실장이 조용히 곁을 지키다 눈짓을 보냈다. 그 신호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금이빨은 그 미묘한 변화를 읽지 못했다. 배신의 대가는 그날 밤 조용히 치러졌다.
지하에서 민지는 잠들지 못했다. 문득 떠오른 건 엄마 류뮤진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지야,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평범한 얼굴로 제일 위험한 일을 해온 사람이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를 믿어. 민지는 그 말을 되뇌며 김 부장의 손을 꼭 쥐었다. 김 부장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결심했다. 리응령이 자신에게 했던 말, 과거 보육소에서 겪었던 일들, 그 모든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였다. 리응령은 왜 아직도 나를 쫓는 겁니까? 성한수의 물음에 김 부장은 오랜 침묵 끝에 답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지우지 못한 증거니까.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뒤덮고 있었다. 김 부장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젊은 자신, 그리고 박영광.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김 부장은 그날을 기억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묻혀 있는지. 백운기지. 성한수가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다. 어떤 곳이야? 김 부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춰보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사라진 곳. 차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박진철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럼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네. 김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같은 시각. 주강차는 남 실장이 가져온 USB를 바라보고 있었다. 금이빨이 남긴 또 다른 보험이었다. 화면 속에는 오래전 재개발 사업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한 파일에서 주강찬의 시선이 멈췄다. 백운기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남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제 있습니까? 주강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일어섰다. 김 부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 백운기지 때문입니까? 주강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백운기지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폐군사 시설이었다. 산속 깊은 곳, 녹슨 철조망, 무너진 감시탑, 버려진 건물들. 하지만 김 부장은 한눈에 알아봤다. 그대로네. 성한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김 부장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이곳은 살아서 들어오는 건 가능했지만 비밀을 알게 된 뒤 나가는 건 쉽지 않은 곳이었다. 그때였다. 민지가 멈춰섰다. 아빠. 김 부장이 돌아봤다.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건물 벽을 가리켰다. 벽에는 오래전에 지워진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17-3. 김 부장의 표정이 변했다. 그 숫자는 과거 공작원 관리구역 번호였다. 누군가 최근에 손댔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탕! 콘크리트 벽이 부서지며 파편이 튀었다. 엄폐! 성한수가 민지를 감싸 안고 몸을 날렸다. 박진철은 철제 선반 뒤로 굴렀다. 김 부장은 총성이 날아온 방향을 바라봤다. 건물 2층. 검은 그림자.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 박강성이었다. 잠시 뒤. 총성이 멈췄다. 박강성은 난간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김 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넌 날 죽일 기회가 있었어. 압니다. 그런데도 안 죽였지. 박강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바람이 건물 안을 스쳐 지나갔다. 형이 남긴 마지막 말 때문입니다. 김 부장의 눈동자가 좁아졌다. 박영광.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 순간이었다. 멀리 떨어진 곳. 특수임무국 헬기가 산등성이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땅강아지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전부 모였군. 부하가 물었다. 투입합니까? 땅강아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아직 아니다. 백운기지 지하. 잠겨있던 철문이 열렸다. 김 부장 일행은 손전등을 비추며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래된 자료실에 도착했다. 먼지로 뒤덮인 서류들, 낡은 테이프, 그리고 벽 한쪽에 숨겨진 금고. 김 부장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녹화 테이프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파일 첫 장. 거기에는 김 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상자 제거 승인. 성한수가 숨을 삼켰다. 박진철도 말이 없었다. 민지는 아빠를 바라봤다. 김 부장은 파일을 넘겼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 지하 전체가 흔들렸다. 쾅! 어딘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밖에서 비명이 들렸다. 누군가 백운 기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본능적으로 민지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직감했다. 과거와 현재, 모든 비밀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